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 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급해요? 네? 왜 이렇게 급해요? 화나는 거를 표현해봤습니다. 조금. 성난물 좀 오늘 표현해봤어요. 주제에 맞게. 네. 근데 이거 아니어도 좀 계속 화나 계시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지마. 웃고는 있는데 얼굴이 흑비칠 때가 많아가지고 뭔가 속에 이렇게 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쌓여있지. 오늘 주제랑 되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랑 되게 연관이 있네요. 잘 지내셨나요?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전 못 지냈어요. 왜요? 그냥 오랜만에 회사 오니까 적응이 너무 안 되고. 그러네. 출근한 지 일주일 딱 된 거잖아요. 그쵸, 5일째죠. 어떠셨어요? 정말 이틀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어쩐지 얼굴이 사람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얼굴이 흑빛이 돼갔어요? 흑빛이 흑빛도 아니라 아니고. 그냥 시멘트 굳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 아 그래요? 그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어. 아 그래요? 그냥 본인이 약이지.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치. 그치. 아 그러면 본인의 그 몸은 좀 이겨냈어요? 아 저 아팠던 거요? 네. 아 저 진짜 처음에는 이제 감기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그 감기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주는 기력이 없었어요. 왜요? 그냥 몸에 에너지가 없고 어. 회복하느라 쓴 거 아닐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 뭔가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온 건지 그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그냥 여러모로 근데 이게 기력이 없어도 눈은 떴어요. 아, 일찍. 아 신기하다. 그래서 그 지난 일주일은 너무 기력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기력이 없어서 무기력 그 자체. 그냥 무기력 그 극치.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집에 가면 저는 좀 일찍 오니까 일찍 퇴근하잖아요. 강아지 산책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도 산책은 계속 했구나. 그건 또 해야 되니까. 누워서 옷은 갈아입고 누웠어요 또? 씻고 누웠죠. 아니 그 당연한 침대 걸 왜 들어가는- 물어보지? 아니 침대 들어가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입는 생활 잠옷으로 입지 않고 바로 침대로 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렇구나. 다들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셨나 봐요. 왜요? 애들 힘들었어요? 아니 저는 밝은 한 주를 보냈어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무슨 낯빛이 소리야 자꾸. 그리고 아까 올 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무슨 소리야 자꾸 다 잘라버려야지 아주 그냥. 아무튼 그래서 우릴 자른다는 거야? 아니 그 멘트들을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뭐가 있다고. 아니 근데 맥스는 그 휴가 때는 좀 늦게 일어났어요? 휴가 때요? 휴가 때 근데 평소에도 늦게 일어나서 평소에도 늦게 일어나고 휴가 때 한 10시에 일어났나? 아 그래요? 그래서 별 차이 없는데요. 어제도 저 9시 15분에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줄 알고? 네. 그것도 있죠. 빨리 돌아와야죠. 또 나와야지. 네, 아니, 돌아와야죠. 오늘은 우리 팀 회의 시간을 까먹었더라고. 와. 그래서 나는 한 3개월 무슨 휴가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린 매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왜 이때냐는 근데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왜요? 내가 기억하는 건 10시 30분이었는데 말이 안 돼. 왜 10분에 다 일어나서 가는 거지? 이미 그 스케줄에 등록이 돼 있어요. 10시 10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수정한 거라고 생각해. 세상을 믿고 싶지 않구나. 아 지금 뭔가 몰래카메라다. 아직 휴가 중이라고 믿고 싶은 거. 이게 꿈속 세상이라는 아. 거지. 인셉션 같이. 근데 뭐 다르지 않아요? 꿈이나 실제나. 네. 네. 에디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동생 생일이었거든요. 이번에.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 생일이었고 저희는 이제 생일날 뭐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좀 줘요. 그냥 좀 모아가지고. 가족끼리? 모아서?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라. 그 대신 신기하다. 네가 밥을 사라. 그날 선물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왜 그래요? 화목하다. 진짜 신기하다. 나 처음 들어 이런 거. 화목한 거예요? 그쵸? 그런가? 뭐 돈을 주는 거는 저는 여전히 제 선물의 철학은 돈을 주는 건 선물의 철학이 아니다. 좀 그 선물을 고르면서 고민도 그렇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이게 또 선물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생일이니까 돈을 소액이지만 받잖아요. 얼마예요? 그거는 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큰 금액인 아니요, 거예요? 뭐 우리가 크지 들었을 않아서. 때 갑자기 200 막. 아니 크지 않아서 박탈감 느낄까봐 말씀 그럼 안 그건 해주신 것 있어요? 통일해요? 통일이에요. 그랬고 근데 아무튼 그럼 근데 별거 아닌데 5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줘요. 이렇게. 50만 원 모아서 주는데 그럼 그 50만 원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좀 궁금하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따로 말해줘요. 네네네. 네. 그렇게 주고 근데 그 동생이 이번에 그 받은 돈으로 뭘 살 거냐 그랬더니 명품백을 산다는 거야. 그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 보태서. 돈, 모아서. 뭐 이번에 뭐
성과금도 받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생전 처음 명품백에 그러니까 명품에 관심이 없던 애가. 그래서 막 옷도 되게 예쁜 옷들을 되게 저렴하게 옷에서 잘 사와가지고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 옷도 많은데 뭔가 어떤 명품에 집안에 약간 패션의 기운이 약간 흐르는 거네요. 이게 열받아 약간 하지 마. 유전자에 진짜 유전자에 열받아. 새겨져 있는 거구나. 아니 그거보다 이제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에디가 오빠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완전 패션에 미쳐 있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가족의 그런 진짜 결을 열받아. 맞추는 맞춰야지. 거구나. 아유 열받아. 근데 어쨌든 그녀가 갑자기 명품백을 사겠다라고 해서 더현대를 갔어요. 보테가 베네타. 뭐 요즘에 제일 줄이 긴 데는 셀린느 거더라고요. 그래서 셀린느 갔는데 너 왜 갑자기 근데 네 돈 주고 네가 사는 거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갑자기 왜 명품 가지고 난리냐. 그랬더니 결혼식을 최근에 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대학생 각 졸업한 애들도 명품백을 하나씩 결혼식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만 없다는 거야. 자기만 그냥 뭐 딸랑딸랑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약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여자들에게 명품백이란. 남자들은 그런 게 뭐 차나 시계가 있는데 이 차나 시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모두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은 왠지 여자들에게 백이란 그냥 모두가 대한민국 여성들이라면 모두가 약간 보편적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명품 백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카야 의견도 좀 궁금했고 내 동생도 이렇게 그 명품백을 탐하는 느낌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다. 다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나 시계 에디 관심 많아요? 전 없어요. 차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는 이동 수단이야 나는. 근데 사고 싶은 차, 그러니까 나이트 드림카는 G바겐? XC60. 볼보. 저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이게 어떤 차를 탐한다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질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뭐 내가 페라리 갖고 싶다는 거 아니니까. G바겐 갖고 싶다는 거 아니니까. 왜 그래요? 아니. 근데 패션의 완성은 시계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뭐 애플워치 좋아요. 근데 애플워치가 나와서 좀 그게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맞아. 애매한 거 살 바에는 애플워치 사고. 맞아. 뭐 어때요? 카야 명품백 있어요? 저는 일단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명품의 기준이란 게 정말 하이엔드를 말하는 거면은 없고 그냥 저는 그냥저냥한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 가방까지밖에 없어요. 그냥저냥한 건 어떤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100을 안 넘는. 100 안 넘는. 근데 보통 명품이라 하면 몇백 이상이 돼야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요즘은 저는 100 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명품에 좀? 네, 저는 명품에 그러니까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누가 나한테 그걸 사준다 이러면 당연히 갖고 싶은데. 근데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럴 일 없지만 근데 제가 그거를 명품 자체를 싫어하는 인간이어서 난 줘도 안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효용이 나한테는 그 돈에 그 명품백에다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제 취향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어떤 한 명품을 갖는다면 저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에 맞게 갖추고 싶어요. 가방만 하는 건 의미 없다. 그럴 수 있을 때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방이 뭐 명품 몇백짜리야. 그럼 옷도 그에 준하는 브랜드들로 맞출 수 있을 때 모으고 싶어요. 근데 이 반대로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추리닝 입고 슈퍼칼 타고 싶은. 그치. 근데 그 추리닝도 명품이어야 돼. 그치. 정말 아무 추리닝일 순 없지. 뭐 탑10일 순 없잖아요. 탑10은 맞지가 않아요 몸에. 탑10. 나 탑10 거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나 탑10 거를. 탑10 좋아 근데. 나 탑10의 추리닝을 예용해. 아니 SPA 브랜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나 요즘 돼요.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 잘 나오더라고. 맞아. 유니클로도 잘 뽑고. 유니클로 잘 뽑죠. 아니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안 갖고 싶은 게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모시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싶어 막 그냥 두고 막 이런데 얹어두고 막. 그 더글로리에도 그런 대사 나왔었죠. 맞아요. 나왔었나? 그 혜정이한테 그렇게 모시고 살 거 왜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준이 됐다. 그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말하시는 건 알 것 같은 게 확실히 결혼식장을 가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가방만은 좋아요. 근데 이게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알면 보이는.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브랜드들이 무슨 가방이 있다라는 세계를 알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하나도 몰랐고 그런 개념이 없다가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저 가방은 뭐구나. 그래서 그 심리도 알 거는 같아. 남자들은 그런 게 있나? 결혼식 가면 뭐가 보여요? 가방이나 이런 걸 남자들은 잘 들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옷도 사실 뭐 요새는 정장도 안 입는 추세고. 맞아. 그래서 잘 모르긴 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있냐 없냐의 여부가 좀 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갖춰 입고 가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갖춰 입는 거의 기준이 어쨌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래도 좀 좋고 그런 걸 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기분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만 조금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그런 기분 느끼잖아요. 내가 너무 그냥 왔나? 그런 기분으로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방도 너무 그냥 편하게 막 들고 왔나?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니까 다 베스트로 하고 오는데 얘는 이게 베스트구나라고 느껴질까봐 그런 것도 있는 건가?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러면 그 베스트를 가진 사람은 남이 베스트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보나?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뭘 갖고 있다 그래서 저거 나보다 싸네 비싸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거 뭐네 딱까지만이라도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스로 막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네. 네, 저는 별 생각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옷에 의류, 가방도 옷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액세서리 이런 데다가 그 돈을 쓴다는 게 자체가 너무 아까워. 근데 차라리 뭐 맥북, 뭐 차라리 스피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 가방에 뭐 몇백을 태워? 이해 안 돼.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으면은. 그리고 실제로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예쁘고 그리고 어쨌든 오래 쓰긴 해요. 이것도 맥북 못지않게 명품 가방들도 오래 쓰긴 하거든요. 오히려 맥북보다 더 이건 감가가 잘 안 되잖아요. 그치 잘만 관리하면. 그래서 뭐 다시 팔아도 되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막 일시적으로 소비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 결혼식을 하면 안 돼. 누굴 부르지 마. 아니 가방을 들고 오지 말게 하자. 아 그래, 좋다. 가방은 죄송하지만 차에 두고 와주세요라고 하자. 그러니까 청첩장 나눠줄 때 어떤 그 조그마한 드레스 코드를 조그마한 어떤 그 가죽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자제해 주세요. 동전지갑들. 메타버스 결혼식 하자 다들. 좋다. 메타버스 세상에선 다 가질 수 있다고. 아 거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밀 거예요? 그쵸? 거기서 다 가질 수 있나? 본디에선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본디. 싸이월드 생각해 보면 거기도 막 도토리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 유료화되기 시작하면 힘들지만 없는 세상에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뭐야? 우리 그러면 메타버스 결혼식을 해야 되나요? 메타버스 결혼식 한번 다 같이. 녹음도 뭐 리모트로 해도 되고. 좋네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다른 분들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드디어 1000명 넘었어요. 와! 뭐가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인스타? 네, 인스타 계정이요. 1년이 좀 안 걸렸네. 오. 0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면 빠른 거 아닌가? 처음에는 빨리 올랐거든요. 한 달 만에 6배 막 채우고 있는데 그 뒤로 잘 안 오르더라고요. 인플루언서의 삶은 어떨까?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인플루언서의 삶은 뭐 회사에 적응 못하고 뭐 그런 현실과 꿈을 구분 못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구분 못하겠어요. 어때요? 그러면 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마음적으로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하긴 하죠. 근데 뭐 그 1000명이 사실 뭐 감사하지만 벌써 거만해. 1000에서부터 이미 거만해지기 시작했다. 1000 갖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민망해요. 근데 이게 1000이라는 그걸 뛰어넘으면 또 빨리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던데요? 죄송합니다. 와, 그럼 2000을 이제 또 그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만을 봐야죠. 와, 그렇지. 만신만을 봐야지. 그렇죠. 좋네요. 네, 응원합니다. 네. 되면은 오죽사 한번 올려드릴게요. 좋네요. 모되면 만되면 좋아요. 만까지 응원을 해야죠 저희가. 근데 오죽사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뭐야 갑자기? 오죽사 1000이 돼야 되는데. 금방 되겠죠. 그래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넘어가요? 오늘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네.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 또는 성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비프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뭐였죠? 근데 불평 싸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비프 성난 사람들 갑자기 이 주제를 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자고 했죠? 그냥 최근에 뭐 재밌게 봤으니까. 재밌다는 평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맞아요. 이 드라마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재밌다는 걸로 화제가 되는 것들이 잘 오랜만이야. 없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회차마다 그 RT가 좀 짧아요 이거. 맞아. 30분 정도 됐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보기가 것 좀 같아요. 쉬웠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그리고 또 비프 코인을 우리가 한번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프가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또 몰라요. 그거 갑자기 뭔가 그게 이슈가 돼서 우리의 이 에피소드가 갑자기 소환되거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니, 깔아놓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래. 편하게 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왜 우리 자꾸 누군가를 설득하는 느낌? 그러니까 플랫폼에 이제 운영진들이 이제 우리 거를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다. 우리 뭐 모든 걸 준비해 놓는 거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평 짜증 이런 뜻이거든요. 뜻이었어요? 네. 몰랐어요. 비프 뜻이 이게 뭐예요? 슬랭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각자의 뭐 이런 포인트가 있나, 발작 버튼이 있나? 발작 버튼 전 있어요. 뭐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란 얘기를 들으면 그럼 뭐 내가 갑자기 얘기하면 안 돼? 갑자기? 아니 근데 갑자기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이러지 않나? 갑자기? 근데 그게 약간 그 한때는 유행어처럼 쓰이던 때가 있어. 그게 너무 싫은 뭔지 거야. 알겠다. 방송에서도 막 사람들 괜히 막 갑자기 뭐 무조건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지는 알아요. 뭔데? 이거를 이게 약간 진짜 좀 추임새처럼 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디가 갑자기 뭐 우리 근황 얘기하다 갑자기 명품백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갑자기 왜 갑자기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와 나는 그러면 만약에 그 유행 때 내가 뭐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으면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치. 나는 진짜 갑작스러운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디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예 접속사를 넣잖아. 뭐라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 진짜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껴들어가야 그러니까 본인이 되는구나. 얘기하니까 나는 갑자기 얘기하는 거다. 깜빡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신기하다. 나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화나는 거라는 걸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진짜? 어떻게? 그냥 그 이대로. 그럼 뭐 내가 계속 하던 얘기만 해야 돼. 그렇게 화를 냈다고요? 갑자기? 그거는 진짜 갑자기지. 재밌다. 존중해야겠다. 저 약간 뭘 얻은 느낌이에요. 하나의 그런 무기를 얻은 느낌이랄까? 이 화를 돋구고 싶을 때.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러면 뭐 있어요? 에디 먼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특히 이거는 좀 약간 가족사 아버지한테 좀 느꼈던 건데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딥하게 들어가네. 넌 안 돼. 약간 이거 있잖아. 너 이 정도만 해도 넌 잘하는 거야. 약간 그리고 그걸 약간 뭐 장난인 거예요? 아니면 장난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일부러 건드시는 건가? 몰라. 나는 일단 그때 당시는 나는 아버지가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냥 진짜 진심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할 수 있는 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포장이라고 진짜 생각해. 그 시절의 교육법이네. 포장이지 않았을까? 근데 뭐 진짜였을 수도 그치, 있죠. 그치. 그 아버지의 교육관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도 저희 안산에 특목고 같이 분류된 학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반계 중에 제일 높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저는 이제 먼 곳이었고 별로 이렇게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야 거기 가야지 뭐 지연 학연이 있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근데 별 가까운 데 가고 싶네 이랬는데 너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를 나 이거 의도하신 것 같아 그러면. 그래요? 처음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잖아. 그런가? 그럼 또 ROTC도 이래요. ROTC를 제가 제 정말 친한 형이 ROTC를 복을 입고 지하철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못 앉아? 못 앉아요. 그 학교는 못 앉았어. 선한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양보한다는 이미지 있잖아요. 자리가 있어도 안 한다. 그래서 근데 학교마다 어떤 규칙들이 좀 다르거든요. 진짜? 근데 그 학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너무 웃기다고. 아니 대학교 같은 자유로운 대학 시절에 뭐 저렇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냐 했더니 아버지가 너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 정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신청 기간이었거든요. 한 다음날 바로 가서 신청했어. 아 진짜? 그러고 나서 합격. 근데 막상 이제 근데 사람이 좀 꼬인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가 정말 자기 아들을 잘 아는 것 같아. 아, 다 왔던 그런가? 거야 진짜. 근데 그러면 ROTC를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복을 입고 그 고향에 온 후배가 되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아니야 나는 친한 형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웃더라.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것 같다. 답답했던 거지. 얘를 어떻게 하게 하지? 얘 정신 상태를 어떻게 바꾸지? 이런 생각했나 보다.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그 트랙에 타면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돼. 하고 싶어져. 일단 탄 순간 내가 어쨌든 여기서 경쟁을 이기고 싶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하트 시그널이나 솔로지옥 이런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누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나만 표를 못 받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지만 그 세계에는 이들이 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나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 트랙을 타니까 이 경쟁자들을 다 이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붙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맨날 내 아빠 때문에 나는 광고쟁이가 되려면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데. 그래요? 플러스 됐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왜냐면 뭐 또 조롱하려고. 아니 우리 그 팀장님이 에디 얘기를 하면서 ROTC는 역시 자기는 ROTC를 되게 좋게 본다. 근데 에디 또한 그랬다. 그래서 그게 과학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하셨어요. 증명했다.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안 줬을 수도 있다. 에디가 모르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사업자를 하면 ROTC는 뽑을 것 같대요.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분이 차리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지긴 했는데. 광고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쪽에서는 군인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약간 막연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내가 떨어져가 또 나의 근데 어떤 그분도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신 거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발음이 바뀐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버튼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한 분이 에디 덕분에 생각이 바뀐 걸 수도 있죠. ROTC에 대한 인식이. 근데 엄청난 영향력. 근데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만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발작 버튼이 있었다 그런. 네네네. 또 있어요? 약간 그런 거는 좀 뭐라고 하지? 심리적으로부터 올라오는 뭔가 내가 증명해 보여야겠다라는 어떤 발작 버튼이라면 저는 좀 행동으로 나도 순간적으로 막 욱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보다 몸이 먼저 욱해지는 버튼들은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무례하게 그렇죠. 군다거나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럼 뭐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약간 이게 훅 올라와요. 훅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긴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례한 사람들한테 나도 그들한테 굳이 친절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요즘 많이 바뀌는 것 같은 게 옛날에는 너무 친절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었다면 ROTC여서 그런가? 진짜 아니야, 그냥 천성이야.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그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근데 그 무례하다는 그 범주가 좀 넓어요. 저는 약속일 정하고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늦으면 무례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그시 쳐다보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일할 때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런 걸 뭐 이때까지 주기로 했다. 근데 안 준다? 약간 무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범주가 되게 넓은데 약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례하다는 걸 딱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제가 어떤 회사에서? 분이랑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셋이 회의 3명이서 해야 돼서 저랑 그분이랑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직 안 오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근데 제가 오늘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 뭐 빨리 진행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막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3명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이 이렇게 뚫린 회의 공간이라 조금 소음은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근데 지금 목소리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고요. 제가 지금 저희 뭐 팀장 땡땡 누구님 때문에 너무 열받았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난 진짜 그 순간에 여기까지 끌고 와? 약간 띵한데? 일단 그 2포인트가 열받는데 목소리 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고 그 뒤 자기가 뭐 어떤 분 때문에 열받았다. 그거 어쩌라는 거지. 무례하다. 그래서 무례하다. 그때 확 기분이 나빠서
그 뒤로 뭐랄까 약간 내 마음속에서 손절하는 느낌 있잖아요. 얽히고 싶지 않다. 이따 얘기해줘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진짜 무리하다. 근데 막 제가 무리하게 뭘 이렇게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그걸 딱 차게 식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랑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맞아. 근데 그거는 선을 넘었다. 그러게.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그날 엄청난 뭘 일이 있으셨을 수는 있는데 그치. 뭐 감정 조절이 약간 컨트롤이 안 되셨던 거죠. 뭔가 모든 게 짜증나는 약간. 근데 그 또 하수야. 약간 뭐 고수면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의 기분을 어떤 감정 쓰레기통처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약간 이게 너무 하수야. 맞아.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말하신 대로 약간 심리적인 발작 이런 걸 꼽자면 오히려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싫어요. 아 진짜? 근데 넌 할 수 있어. 아 너라면 하지. 너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저는 오히려 되게 싫어요. 어떤 느낌? 근데 어렸을 때부터 회사에서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 어떤 느낌이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었는데 그러는 거는 보통 책임을 넘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뭔가 책임져주지 않고 본인이 케어해야 될 부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저한테 아 너는 알아서 하잖아 라면서 이렇게 주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말 싫어. 그리고 그걸 핑계로 너는 참 좋은 애고 잘할 수 있는 애야라는 걸 이렇게 씌워놓고 되게 방치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용하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싫어요. 듣고 보니까 그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이게 뭐 성격적인 거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주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끝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네 반대지만 좀 나는 그게 싫다. 저는 애들이랑 반대라고 느낀 게 이 정도면 잘했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잘했구나. 열받아. 나도 그래. 근데 그거는 나도 맞아. 이 정도면 잘했지. 나 회사에서도 열받아. 회사에도 진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좀 회색지대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전문성도 아니고 누구의 전문성도 아닌데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 전문성도 아니고 그 누구의 전문성도 아닌데 그러면 화나. 왜냐면 내 역할도 거기에 조금 뭐라고 하지?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날 제끼고 생각하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왜 날 제끼냐? 내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더 화난다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저 사람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야.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뭔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발작. 멋있네. 같아. 멋있는 사람이네. 그게 멋있나? 역시 완벽하다. 놀리고 싶었어요. 근데 좀 피곤하겠다. 맞아. 사람이 좀 단순해야 살기에 편한 것 같긴 해. 그런 얘기 머리가 꽃밭이어야 살기 편하다. 이거 누가 했는데? 많이 하는 얘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런닝맨인가 어느 예능에서 본 것 같아요. 인생을 런닝맨에서 배우시나 봐요. 저는 항상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런닝맨 달리기 하는 프로그램 아닌가?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비프가 약간 그런 화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줄거리 짧게 얘기하면 댄이랑 에이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둘의 로드레이지. 로드레이지란 표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난폭 운전, 그치. 뭐 이렇게 보복 운전, 맞아. 이런 것만 있지 뭐 로드레이지라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침 그 데니가 되게 화나 있는 상태였어요. 화나는 것보다 제가 느끼기엔 답답한 감정.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트에서 숯불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그걸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환불조차 못하고 나왔는데 그 픽업 트럭으로 이제 빠져 나오려고 하는데 하얀색 벤츠가 완전 진짜 그 말 그대로 개지랄 지랄을 하니까 여기서 둘이 이제 클락션 엄청 울리죠. 보복 운전을 하게 된 거죠. 서로. 이게 오프닝 시퀀스인데. 네. 근데 그 오프닝 시퀀스의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뭐야? 개인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고 다음에 손가락 욕을 날리잖아요. 에이미가 거기서 진짜 난 데니가 돌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적이 있나 봐요. 아니야. 저는 운전을 그 다음에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줄거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큰 맥락은 이거예요.
이 로드레이지라는 사건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복수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갔다. 그치. 맞아. 그리고 끝까지 가서 맞아. 마지막에는 서로 이 끝에서 만난 느낌? 끝에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끝나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반복해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데니가 뭘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에이미가 또 뭘 복수하고 그렇게 계속 쌓이다가 이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이 로드레이지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 그쵸. 맞아.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끝까지 가는 드라마였죠. 그냥 대단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복수하고 이러는 게 난 대단하긴 하더라고. 복수하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그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소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데니는 보면은 다 그 되게 푸짐한 복수였어. 건식이어서 문제인 것 같아. 우리나라였으면 문제 안 될 텐데. 그렇지. 물 우리나라는 뿌리면 되는데. 모르겠어. 우리나라 호스로 바로 뿌리면 문제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 거기다 안 했겠지.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딴 데다 했겠지. 그래서 다들 어떻게 봤어요? 일단 뭐라고 떴어요? 넷플릭스에? 저는 성난 사람들로 떴어요. 에디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비프라고 검색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제목 오류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성난 사람들로 떴고 네이버나 왓챠피디아 같은데 쳐도 다 성난 사람들 이렇게 먼저 뜨던데요. 그러니까 비프란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선 성난 사람들로 저는 먼저 노출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 넷플릭스에서 고민이 많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딱 그 한 줄인데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처음에 공감을 했냐면 이게 막 그런 생각을 살다가 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최악의 상태에 지금 와 있지? 이런 생각 전 종종 했거든요. 어쩌다가 이런 느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그런 생각 좀 종종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계기나 거창한 이유라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아. 뭐 하나 때문에. 왜냐면 그냥 난 열심히 매 순간 살았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냥 이건 거예요. 그 그 결론밖에 도달을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도 이런 상태에 와 있다면 난 그냥 앞으로 최악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얘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최악으로만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까지는 아직 못 가봤지만 뭐 가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최악의 선택을 그럼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최선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느낀 순간이 데니한테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자살까지 자기가 그쵸. 생각했지만 마음대로 안 됐는데 그거 환불도 못해? 그거조차 이제. 그리고 에이미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절 매고 맨날. 그치. 시부모 뭐 남편 아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저 차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쌓인 사람들의 얘기였다고 느꼈어요.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돼요. 그 심리. 그럼 누가 제일 공감돼요? 누가 제일? 들어보니까 에이미 같은데? 네, 전 에이미에 좀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물론 나는 최선의 선택들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도 있지만 이거를 마지막 화에 가면은 에이미가 데니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지금 텅 비어있는데 꽉 차 있어. 근데 그게 정말 공감이 가는 대사인데 그러니까 뭔가 공허한데 뭔가 모를 것들로 막혀있는 이 심리 이거를 되게 잘 표현했다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에이미한테 좀 몰입이 잘 됐어요. 에이미는 그럼 언제 그런 게 좀 해소됐을까요? 저는 그게 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저도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에이미가 매번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다 폴한테는 약간 솔직해지는 모습을 보여서 에이미한테는 어떻게 보면 폴이 그 아울렛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에이미 정도면은 최고의 삶 아니에요? 보기엔 그렇죠. 그게 아까 카야가 얘기한 꽉 차 있는데 뭐 비어 있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너무 싫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보다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한번 멈춘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거예요. 에이미랑 이 모든 막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후에 에이미랑 에이미 남편인 이제 조지가 침착맨. 침대에 딱 이렇게 근데 좀 닮았더라. 닮았어. 닮았어. 앉아요. 앉아서 에이미가 나 사실 옛날에 대학교 때 좀 많이 힘든 적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힘들었던 심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조지가 나 그거 다 이해해. 뭔지 알겠어 하는데 에이미가 딱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은 나는 당신이 나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지가 약 물고 반박하죠. 아니? 나 그거 뭔지 다 알아. 나 너가 느끼는 거 충분히 알아. 나 여기서 진짜 한번 멈췄어. 정말 답답하다. 이거는 미칠 노릇. 공항 올만하죠. 진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약물고 하는 널 이해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진짜 그 압박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긴 해 그 사람을. 하지만 그 사람 날 이해하지 못하는 뼛속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걸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남편이랑 둘 다 출신도 다르고 그렇죠. 서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사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전 애초에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근데도 이제 남편이 드는 거는 뭐 책에서 봤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래서 다 알아.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이미가 사실 그 클리닉을 찾아간 거는 그냥 남편한테 맞춰주기 위한 그쵸?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큰 기대 안 하고 갔던 그리고 정작 정말 필요할 땐 혼자 가잖아요. 맞아. 그것도 약간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손 못 잡고 시선 맞추기 할 땐 진짜 토할 뻔했어. 해법으로 침대에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시선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맞아. 30분인가? 와, 나 제일 진짜 답답할 나 화났는데 것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진짜 난 돌아버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성남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에디가 너무 화났어 지금. 나 진짜 심장 뛰고 막 난리야. 근데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자 앉아봐. 우리 이렇게 하면 릴렉스돼. 손을 맞잡고 시선을 마주쳐봐.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조지의 어떤 그 사람 성향이 더 킹받게 하는 느낌인 것 같아. 나는 근데 그 해법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시 손을 손을 맞추고 뭔가 이렇게 눈을 마주보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지가 그렇게 뭔가 약간 묘한 킹받게 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나도 조지랑 못 산다. 근데 나는 근데 에이미 정도면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말고 미국에서도 상위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에이미와 같은 대우와 처우를 받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서로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치. 뭐 어떤 계약을 따내야 되고 그치. 그런 워킹맘으로서도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는 어떤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나는 왜 느끼지라는 생각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 그런 어떤 행위 누구죠? 조던? 조지. 조던. 조던. 상사 조던. 조던에게 어떤 예쁨을 받고 뭔가 이렇게 맞추는 게 내가 쟤한테 고통받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쟤를 이용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지금 중이야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나는 오히려 데니가 너무 불쌍하고 뭘 해도 안 되고 막 저도 데니가 짐이 너무 많아. 막 자기를 위해 사는 거 하나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차라리 누구야 에이미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열받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지만 내가 이것만 어떻게 잘 버티면 나에게는 그 어떤 휴식과 모든 보장되어 있어. 데니는 뭐가 없어. 그거죠. 에이미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다 완전 끝인 것 같은데. 끝이 뭐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고 데니는 이 작은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불 피워서 죽고 싶을 만큼의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씬 진짜 공감됐어요. 막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데니가 어디 공터 같은 데도 차를 세워서 뭐라도 따내려고 막 전화를 하는데 그때 햄버거를 전 처음에 하나만 먹는 줄 알았는데 미친 듯이 먹잖아요. 그 자리에서. 맞아. 그게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그 어떤 자기를 파괴해가지고 뭔가를 해소하려는. 맞아. 햄버거 4개씩 먹더라 막. 나 진짜 이해됐어. 못 살 것 같아. 저도 데니가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막 다 나한테 의지하고 있고 친척형 진짜 개판이고 그랬는데 이제 데니는 화가 나서 로드레이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냥 답답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데니가 한 행동은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뭔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길을 후진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경로를 방해한 거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그래. 삐삐삐 알려줬어야 되는데. 픽업 트럭이라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괴롭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에이미가 그렇게 굳이 이렇게 급발진해서 빵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막 하는 것들이 충분히 데니를 열받게 할 수 있다. 그쵸. 그 에이미가 처음 이제 데니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해놓고 도망가는 거 봤을 때 그게 1화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엄청 표정이 약간 기쁜 표정이 드러나요. 즐거운 표정이었어. 내가 여기서 에이미가. 이제 화풀이를 할 수 있구나. 그치. 그게 약간 그 삶에 생기를 주는 느낌?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은. 화를 내는 게 잘 마땅한 걸렸다. 상황. 그렇잖아요. 맞아. 그래서 2화 타이틀도 약간 연관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2화 타이틀이 살아있다는 황홀함이었어요. 그 타이틀 카드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1화 빼고는 다 그 이름 뭐였죠? 약간 아이작. 명화 같은 그런 명화 같은 그림으로 딱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타이틀 그 텍스트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게 다 어딘가에서 따온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이 살아있다는 황홀함은 조셉 캠벨 이 부분의 인터뷰라는데 신화 종교학자이자 신화 해설자래요. 그래서 그 매 화마다 어딘가에서 인용해온 글이고 저는 이 2화 타이틀이 제일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들은 약간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운데 살아있다는 황홀함은 그 에이미의 입장에 딱 들어맞지 않았나. 타이틀 카드 뭐 인상적인 거 있었어요? 저는 7화에 이제 나는 세장이란 애라는 타이틀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해되는 제목은 7화였어요, 사실. 왜냐면 에이미가 세장이 갇혀 있는 느낌인가? 아니요, 세장 자체. 저는 그 사람들이 세장이라 생각했는데 세장은 안에 어쨌든 새가 있어야 세장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장이니까. 근데 에이미한테는 그 새가 준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데니한테는 그 새가 폴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폴이랑 준을 자기들 장 안에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이들은 너무 잘 알죠. 왜냐면 데니는 사실 동생인 폴을 자기가 엄청 이렇게 새처럼 가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동생 대학 지학 입원서 자기가 그 지원서 갖다 버리고 그래서 동생 대학 못 갔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이 에이미랑 얽혀가지고 상처받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강제로 가둬놓고 그렇게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그 사람의 세장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잘 안다 생각하고, 에이미 같은 경우도 그 에이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잖아요. 그녀한테 아빠가 외도하는 걸 목격한 거. 근데 이게 엄청 큰 트라우마가 된 게 에이미한테는 결국에 엄청 사랑한다고 믿었던 부모님조차 그게 거짓이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심어줘서 그때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란 없다라는 거를 되게 뼛속 깊이 느꼈다 생각해요. 그래서 준한테도 그걸 느끼는 게 커가면 커갈수록 준이 나를 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이 부모 관계마저도 조건적으로 성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결코 이제 준이 자기 새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전 이 제목이 딱 맞다고 느꼈어요. 오, 되게 좋네요. 근데 저는 약간 에이미과긴 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 없이 누구를 좋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조건이란 게 뭐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뭐든. 근데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어떤 대상들을 어떤 조건 없이 좋아한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냐. 다 이유가 있다. 저는 파고들면 이유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거든 뭐든. 그래서 조금 더 좋아하고 뭔가를 사랑해도 외롭거나 뭔가 비어있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건 없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고 마지막 화에서도 에이미가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 대사가 모든 것은 희미해져 영원한 건 없어. 딱 두 문장을 말하는데 그게 딱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다 생각해요. 마지막 화 타이틀 카드가 그거였더라고요. 빛의 형상. 근데 그게 방금 카야가 얘기한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건 어떡해요? 없고 아, 빛도 똑같지 않나? 어둠이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쏘면은 또 없어지잖아요. 음. 그런 의미 아닐까 싶네요.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 뭐야? 나 왜? 인상 깊었던 게 있냐? 인상 깊었던 카드. 없으면 다른 얘기해도 되고요. 없으면 뭐 내 속에는 울음이 산다? 왜요? 에디 에디 속에 울음이 살고 있나요? 혹시? 모든 사람의 속에 울음이 살지 않을까. 근데 그 울음을 울음. 좀 이렇게 다 감추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 에디의 웃는 얼굴 속에는 광대야? 울음이 카야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가 에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껍데기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가끔 껍데기처럼 느껴지지 않냐고 했어요. 맞아. 그 껍데기 속에는 울음이 있다. 울음이 있으니까. 울음이 또 껍데기가 울음을 또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쌀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 속에 울음이 살면 그럼 난 울음이잖아요. 아, 뭐가 진짜냐? 아니 울음으로 그대로 사는 거는 좀 약간 덜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이 울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감추고 잘 포장해서 사람들과 그 울음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에이미가 조지한테 그런 나 정말 힘들고 고등학교 때 그런 뭔가 조언을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 궁금해요. 왜냐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이거를 인간은 이해는 못해. 누군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건 신밖에 이해를 못한 거거든. 그 내가 굳이 인간한테 이런 어떤 이거를 뭔가 털어놓는 행위가 나한테 돌아오는 건 어떤 위안이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에이미의 그 조지한테 얘기하는 그게 결국에 답답해서 털어놨겠지만 뻔한 어떤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조지가 좀 더 킹받게 얘기를 한 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에이미가 말한 이유가 조지가 조금 계속 에이미를 교정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지마 이런 거. 금고도 갑자기 자기가 비밀번호 바꿔놓잖아요. 안에 총 있다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 위험한 존재? 너 안 되는 존재라는 거를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렇다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준한테 대하는 태도들도 조금 조지가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엄마가 불완전하다 생각해서 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느껴서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어떤 행동? 그래서 에이미가 좀 더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한 보고 냅둬라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 생각하는데 여기다 대고 린 박사님한테 가자 어쩌고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에이미도 계속 거기 가서도 거짓말하고 했으니까. 그쵸. 서로, 그래요. 구실이 잘 안 나왔죠. 근데 저는 조지도 이해해요 한편으로. 왜냐면 이게 조지가 에이미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를 전 조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당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조지 아빠가 엄청 유명한 예술가였잖아요. 제 시대에 이제 남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걸 당했겠어요. 너도 예술인의 피가 흐르고 너는 이 예술인의 명목을 이어야 된다는 걸. 근데 재능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도 재능이 있는 자기의 재능을 보여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엄청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조지 엄마랑 조지는 항상 막 영상 통화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막 엄청 애착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사실 조지 엄마가 조지한테 그렇게 압박감을 많이 심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당한 걸 어쩌면 에이미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지가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데니가 이제 조지의 작품을 보고 별거 아닌 칭찬하는데 거기에 되게 감동하고 그쵸.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조지가 어떤 삶을 살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에이미랑 조진의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 두 분만 딱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딱 얘기하잖아요. 조지 엄마가 조지 예술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과연 조지가 저는 모르지 않다 생각해요. 그치. 엄마가 나한테 그런 재능이 드러났겠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예술해야 되고 아빠의 그런 유산은 계속 있고. 그래서 조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장이다. 대환장 파티다. 다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저는 에이미가 그 장면이 있잖아요. 데니가 교회에 가서 막 울면서 노래하고 이걸 보고 에이미가 여길 갔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에이미는 그 조지의 그 약간 이상한 응답 반응에 더 빡치는 건데 오히려 교회 가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미한테는 오히려 여기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해소만 할 수 있다. 좋다. 그치. 해소만 할 수 있다.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이 대환장 파티 속에서 가장 분노가 클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이미였고. 저는 에이미랑 동시에 폴이요. 폴. 폴은 왜? 정말 그러니까 막 투닥투닥은 하지만 자기를 정말 위해준다고 생각했던 형이 알고 보니 앞길을 막았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의 입학 지원서를 몰래 버리고 알고 보니 그래서 자기가 못 간 거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그리고 그 뒤에 폴이 어쩌다가 에이미를 만나서 좋아했지만 알고 보니 에이미는 자기 형 때문에 자기한테 접근한 거였고 이 모든 걸 알게 됐을 때의 그 심리는 사실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정말 순수한 분노죠 이게. 폴은 진짜 뭐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도. 근데 몸은 좋더라. 애는 착해. 젊음이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농구도 잘하고. 애는 착해. 그래서 나는 폴의 분노가 사실 좀 크지 않을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게 되게 입체적인데 데니가 폴의 입학원서를 왜 버렸을까? 거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폴이 데니가 막 일하는데 와가지고 막 뭐 자기 입학할 것 같다 막 얘기하고 데니는 뭐 고치고 있는데 뭐 그럼 우리 어떻게 집 같이 가려는데 뭐 내가 알아서 따로 알아볼게 뭐 이러면서 헤어지는 장면 알아요? 기억나요? 네. 근데 나는 거기서 폴도 느꼈을 거거든. 아니 데니도 느꼈던 것 같은 게 나는 얘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얘랑 같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얘를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지 잘 됐다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리감을 두네.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그렇다고 그 지원서를 버리지 그러니까 않잖아. 그게 나쁜 짓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데니도 어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렇지. 다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이거 누가 써는 거야? 사람은 친절해야 하는가? 에디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울음이 있는 사람. 속에 울음이 있는 사람. 사람은 친절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는가? 요즘 고민이 좀 있나? 요즘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ROTC의 그 짐을 좀 내려놔요.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계속 만들고 있어. 아무도 짐을 얹어주지 않았어. 없어. 정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ROTC 얘기하니까 군대 얘기 살짝만 해보면은 저는 진짜 같이 지내는 병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들과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막 규정상 안 되는 것도 막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밖에 나가서는 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어, 갖다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해서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얼차려로 교육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아직도 평생의 고민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고민 있잖아요. 계속 친절하던 애가 한 번 나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계속 나쁘던 애가 한 번 하면 또 좋아한다고. 저 사람 인간적이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하죠. 그러면 도대체 전략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찰나에 막 이런 영화들도 또 이 드라마도 보게 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은 친절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또 친절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우리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친절하세요? 저는 친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친절하려고? 그 사람하고의 나의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친한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하지만 일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모든 걸 다 해서 해줘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럼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친절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스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주냐의 문제인데 스몰톡이나 이런 건 사실 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몰톡이라든지 그렇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걸 또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친절함은 그냥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거기까지. 이거 왜 써놨지? 별로 무슨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써놓지 그건 않았는데요. 같아. 데니가 친절하잖아요. 착하고 너는 너무 착해란 말 계속 듣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고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난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엔 너 정말 착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넌 착한 게 문제야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계속 결과에 따라.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쇼앤프루브인가? 결국에 인생의 쇼앤프로브 길을 정해요. 무슨 길을 갈 거냐. 뭐 저는 근데 뭐 정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그냥 친절한 사람. 울음을 감춘 친절함으로. 뭐 계속 뭐 이렇게 또 빠져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킹 받네?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사람이 저한테 술을 먹자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 되게 친절하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사람 자기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친절함과 만만함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무례함을 범하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만 줘도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러지 않을 건데 너가 친절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의 행동이 그 친절함을 넘어서 만만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주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너의 어떤 이빨을 뭐 물진 않더라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집에 가서 생각했을 때 그럼 친절함과 만만함과의 어떤 뭔가 한 끗 차이인 느낌입니다. 그게 뭔가 구별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친절하면 만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약간 친절한 거랑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는 약간 나를 낮춘다는 것 같거든요. 친절하다 그래서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같이 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친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거 너무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래요? 하면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 김숙 씨였나? 라디오스타에서 그 김구라 씨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김숙 씨가 무례하시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무례한 거 아닐까? 어떤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또한 무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려워요? 친절한 거? 다음에 우리 친절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네요. 친절한 애들이. 하지마. 친절하고 완벽한 사람. 근데 더 노력하고 있어. 진짜 얼마나...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 많은 얘기를 했네요. 1시간 채웠네요. 저는 근데 그래서 추천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잘 막 그렇게 마음이 가진 않아요. 저 이거랑 동시에 그걸 봤거든요. 빌어먹을 세상 따위. 그걸 이제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훨씬 좋았어요. 그거 재밌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더 짧아. 그래요? 에피소드 하나당 20분? 좀 그래서 다른 거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앞에는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진짜 미쳤다 이거 영화 너무 재밌다라고 드라마 너무 재밌다라고 했는데 점점 이게 하나하나 지나갈수록 약간 바빌론의 하위 느낌도 났어요. 너무 약간 극한으로 치닫고 저는 특히 마지막에 그 보안문 닫히면서 이게 사람이 잘려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추천하냐 마냐 하면 추천한다 쪽인 것 같아요. 시간은 잘 간다. 시간은 잘 간다. 또 근데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할 만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할 얘기 되게 많은 맞아요. 드라마죠. 네. 영화는 아니고. 네. 저는
호불호 갈릴 수 있지만 이상하게 그 에올 있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 시어머니 화장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 화 때문에. 마지막 화의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그 에올의 어떤 클라이막스와. 그래서 그걸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상하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갈까요? 일하러? 아니 여러분들 자꾸 까먹지 마요. 뭐야? 우리 우리 음악 골라야 되는구나. 오늘 같은 날에는 뭐가 있을까요? 애디 아까 오면서 막 부른 거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이태원 클래스를 안 본 게 난 너무 진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오히려 이태원 클래스 같이 약간 누군가가 막 이게 약간 그런 거야. 내 발작 버튼이었잖아요. 이태원 클래스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안 돼, 너 못해, 네가 할 수 있어 이랬는데 걔가 미친 듯이 해버려서 결국엔 그 못한다고 한 사람의 그 기업을 인수해버리거든요. 아 진짜 그런 내용이구나. 네, 그러면 어울리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가오의 시작. 네, 좋아요. 그거 들어요. 들려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